예, 그럼 지금부터 제79차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환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빈자들의 성자로 또 청빈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권위주의 타파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자 평화를 사랑하시는 교황의 방안이 우리 사회와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민주당도 소망합니다. 최근 선한 국민들이 잇단 자살과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바라보면서 강력한 통합과 새정치 실전의 시급함을 절감합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노후 빈곤 1위라는 슬프고도 암울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최근 빈곤 문제로 절망한 선한 이웃들이 잇따라 생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왜 이들이 절망해야 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 정치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이와 같은 물음에 답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빈곤의 덫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이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새로운 정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국민의 탓으로만 돌리거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우리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새정치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체된 대한민국에 활력을 주는 통합의 완성과 이를 통한 새정치의 실현을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통합의 완성과 새정치의 실현을 위해 본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그리고 재판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뒤늦은 유감 표명은 여전히 아니하고 미흡합니다. 국정원 바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직속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은 국가망신원, 증거조작원으로 전락했습니다. 나라 망신은 둘째고 이제 외국정부의 공문서 위조와 재판 증거 조작으로 국민을 간첩으로까지 만드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의 전횡과 농단을 방치해온 대통령이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기가 막히기 노릇입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검찰의 뒷북 국정원 압수수색 역시 생색내기 수사라는 우려를 제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재판 증거를 조작하는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는데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도 묻지도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민심 외면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통령의 국정원 기대기와 감싸기 때문에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분명하게 국정원과 선긋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정보기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검 도입과 국정원장 해임은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정원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첫 단추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반성을 촉구하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며 요구합니다.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통해서 무법천지가 따로 없음을 느낍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 시작된 선거 개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 면접도 그러하지만 또 대통령의 부적절한 특정 인사 지원 발언에
수개월간 공들이며 준비하던 인물은 돌연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역시 청와대가 아니라 선거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엄정한 선거 중립 엄포는 국민 윤석열 꼼수가 아닙니까?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파기하고 대신에 내놓은 이른바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여당의 후보 공천은 각심으로 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약속 파기는 계약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의 결과는 박심 고무줄에 청와대 특구 논란 등 계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약 파기와 계약은 노인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노인들 일부에게만 20만 원, 그리고 40, 50대 미래 세대에겐 월 10만 원만 주겠다라는 꼼수입니다. 현재보다 나은 게 아니라 현재보다 못한 결과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힘쓸 일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이고 실천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후보 교통정리와 선신성 거짓 공약 남발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다시 한번 밝혀야 할 것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노인 연금 지급 문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정병환 정치위의장 발언을 드시겠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고 국정원 요원은 공작원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재판에 지셨는데 위조된 물건으로 판명났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국정원 정보원은 검찰 조사 후 자해를 시도하며 대개 국정원은 국조원이라며 국정원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또 어떤 영화 같은 사건이 발생될지 기대가 됩니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 전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국정원 문서 조작의 책임자의 남재인 원장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증거 조작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내부 조사, 국정원 압수수색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명백한 이해 당사자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뽑은 대학직 공무원이 정말 간첩인지를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아닌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통비와 통신비, 교복비에 이은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 네 번째로 출산비 부담 경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산후조리 문화가 핵가족화로 인해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신생아 집단 감염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또한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격차가 무려 10배에 이르는 등 불투명하고 비싼 이용 요금으로 인해 산모들의 비용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첫째, 출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치단체가 보유한 보건소 및
종합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국공 및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산후조리원별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2주 평균 이용 요금이 202만 원에 달하는데 이 수준의 30% 금액으로는 6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감염 사고가 없도록 산후조리원의 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공립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산후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 바우처 제도 신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가 비폭력 독립운동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에 대해서 말도 폭력적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해 지나친 일제강점기 미화 등으로 752건이나 수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하고 잘못된 교과서임이 입증됐으며 교육부는 부실심사와 교학사 가주기 심사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의 극우 발언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집단 자위권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제 군국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지 못한 천박한 역사인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인식을 대변하는 교과서를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는 반민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학사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내국지사들의 부끄럽지 않고 미래 세대인 후손들에게도 제대로 된 역사를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예, 다음은 노웅래 사무총장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요즘 청와대가 지방선거 진두지휘 하시느냐고 정신없이 바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리라는 김항식 전 총리, 김포에서 인천시장에 원정 출마한 유정복 장관 등에 대한 박심 공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임종훈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는 사람의 공천 대행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거 중립 지킨다면서 선거 개입하는 청와대의 이중적인 행태 정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밥 먹듯 국민 속이고 습관적인 거짓말에 복장이 터지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청와대 손톱 밑에 박혀있는 3개의 가시부터 깨끗하게 확실하게 뽑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상향식 공천을 한다면서 박심 공천 논란을 일으킨 불공정의 가시를 뽑아야 합니다. 둘째로 청와대 비서관이 공천 대행 논란을 일으킨 불합리의 가시 역시 뽑아내야 합니다. 임 비서관에 대해 사표 수리우는 하는 꼼수 집어치우고 대통령께서 지난 4일 국무위원회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하겠다고 밝힌 대로 즉각 파면 조치하고 사법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국민과의 약속 깊숙이 박힌 가장 크고 아픈 가시,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불통의 가시, 기초선거 공천제를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과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했더라면 박심 공천 논란, 상향식 공천이 아닌 상황식 공천 논란, 그리고
하게망측한 청와대 비서관의 공천 대행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충 뽑고 대충 공합하여 들어가는 건의한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청와대는 지방선거 관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얏나무 아래 가끈 조면을 되풀이 하다가는 큰 불행이 또 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남은 85일 정부 여당의 의회에 자행되고 있는 관건 금건 선거운동, 불법 탈법 선거운동을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낼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부정치에 맞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하기 위해 새 정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성호 원내수 부대표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진정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 혐의자인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해내야 할 것입니다. 남재준 원장이 해임돼야 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 원장은 이미 드러난 증거 조작 사건만으로도 사법과 외교, 국가안보 체계를 심히 불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남 원장은 지난해에는 남북 정상대화를 공개하면서 대통령 기록관리법을 위반했고 이번에는 증거 조작 사건으로 무고 날조를 금지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국내 파트를 축소하고 대북 해외 정보 역량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 원장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느라 대북 정보 수집 및 수사 체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의 정상화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또한 남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한 자로 이러한 남 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진상조사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되어야 할 자가 국정원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되어야 하는 남 원장이 해임되어야만 박 대통령이 말대로 증거 조작의 진실이 밝혀지며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국정원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증거 조작 문제가 불거진 지가 도대체 언제인데 이제서야 사전 조율된 듯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에게 이미 충분한 증거인멸의 시간만 더 줬을 뿐입니다. 뒷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주범인 국정원에 이어 검찰도 공범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새정치를 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을 사퇴한 유정복 장관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사실상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고 대통령의 수족인 청와대 민원비서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면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해 사표를 낸다고 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 부적격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면서 부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진환 부가책임 공약 등 자신의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새정치가 아니라 거짓말 정치, 약속 파기 정치, 국민 배신의 정치의 따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만을 쳐다보는 종박정당, 거수기 정당인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무공천을 지시하고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라고 지시만 하면 됩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박 대통령 임기 내내 거짓말 정치, 약속 파기 정치, 국민 배신의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행하고 있듯이 박 대통령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새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백군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국방계획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난 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계획 기본계획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한 국방계획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육해공 상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지휘 부족했던 문제, 현역 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 부족 개편 등 총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먼저 지상군 작전사령부, 즉 지락사 창설은 원래 201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안보 이역과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한다고 밝혀서 이행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병력 감축 역시 예전 계획에는 매년 15,000명씩 줄이기로 되어 있으나 이번 계획안에는 2018년까지 4만여 명, 2019년에서 2022년까지 7만여 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병력 감축에 대비해 장비의 과학화, 현대화를 통한 전력 보강이 시급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방 예산이 연평균 7.2% 수준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한 계획안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계획안의 주요 내용들은 1230 계획안보다 후퇴된 것으로 과연 전 정부가 국방계획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비 증강을 보면서 국방계획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의료 영유아 저지특위위원장인 김용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어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상당히 다행히 큰 혼란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국민불편을 일으키는 집단 휴진을 우려도 했으나 한편 의료 영유아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취지를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들에게 형사고발, 수사, 비뚤어진 위기주의, 암덩어리 같은 무시무시한 용어를 써가며 또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 추구라는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일은 무조건 다 나쁜 일로 치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정권 이기주의입니다. 민주당 의료영리와 특위는 어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잘못된 의료영리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처벌과 강경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미 한 차례 요구했던 의료 공공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에 민주당 의료영리와 저지특위와 보건복지위원들이 의사협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의사협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더 이상 24일 예정된 6일간의 긴 파업의 극단으로 치닫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중재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도 의사를 금지자 취급하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쯤 되면 남대순 원장은 더 이상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보면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에 대해서 방해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만들어서 국정원을 정치 개입을 하는 그런 단위로 전락시켰습니다. 제2의 헌정 파괴 사건이 바로 이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법 체계를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반드시 남대순 원장을 해임하고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도 경제혁신도 우리 몸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몸을 죽이는 앞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드러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국정원의 이 그 사건이야말로 그 암덩어리로 번지고 있으니만큼 특검으로 수술을 해서 반드시 도려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그다음에 특검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부와 각 언론에서 이 문제를 국정원 조작 사건을 일면으로 다뤄진 것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